안녕하세요. 경상고등학교 과학중증반 여러분.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창의성 메이크 활동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창의성 교육과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활동과 생활에 창의성을 발휘하여 훌륭한 미래과학도의 자질을 키워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성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가 무엇일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네,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네. 그 다음 다각적이고 이면적인 사고가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요 용어는 조금 어렵죠. 다각적이란 말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본다 라는 것이고요. 이면적인 사고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존의 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또한 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수년 전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냥 휴대폰, 전화 기능이 있는 그런 휴대폰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깔리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예. 그다음 네 번째, 기존의 것들을 합치는 것. 이것도 창의적인 사고인데요. 뭐 연필하고 지우개를 합쳐서 연필 뒤에 지우개를 단다거나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의 용도를 바꾸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산을, 그러니까 못 쓰게 된 우산을 뒤집어서 어디 걸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빨래를 건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창의적인 사고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상상하는 것. 예, 이것이 다 창의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것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창의적인 사고란 첫 번째 얘기했듯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의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달라지는 것, 다르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두 다 창의적인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달라지면 그게 새로운 것이니까 달라짐, 새로운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창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는 뭐 누구나 다 이제 찾아보면 되겠지만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창의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 좀 더 됐는데요. 여러분들 선배가 카이스트 대학에 이제 수시 모집에 입시로 면접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창의력 테스트 한다고 어떤 문제를 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할 텐데요. 어, 이제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문제가 창의력 테스트 문제인가를 우리가 파헤쳐 봄으로써 창의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선배가 이제 대학 면접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종이에다가 네모를 그리더니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모를 그리면서 이게 창문이랍니다. 창문. 그리고 이게 바로 버스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펜으로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리더니만은 이 버스의 앞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를 물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이 문제는
뭐 창의력 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학생들은 답을 알겠지만 일단 모르고 있는 학생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버스의 앞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생각이 났나요? 자, 답은 왼쪽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버스입니다. 그럼 버스를 상상해야 되겠죠. 만약에 버스의 앞이 오른쪽이라면 네, 우리가 버스가 오면 어디로 탑니까? 버스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타죠. 만약에 오른쪽이 이 버스의 앞이라면 여기는 반드시 출입문이 그려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출입문이 그려지지 않고 창문만 그려져 있으니까 네, 버스의 앞은 왼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이제 왼쪽인데요. 답을 맞추고 틀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를 통해서 창의력 문제를 통해서 왜 이러한 문제들이 창의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창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버스의 앞을 생각하려면은 출입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출입문을 생각해야 되죠. 자, 하지만 이 출입문이 이 아까 그림에서는 그려져 있지 않았죠. 그려져 있지 않았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맞추는 학생은 무엇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나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림의 반대편에 있는 출입문을 떠올려서 이 버스가 왼쪽이 앞이다라고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창의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정의로 이제 봤을 때에 아까 그 버스 문제가 창의력 문제가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 이면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죠. 버스의 출입문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버스 출입문이 반대편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 생각하는 학생들은 왼쪽이 앞이라고 맞추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사고는 예, 기존에 있는 것에서 뭔가를 더해서 우리가 더 상상해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내어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것들을 이런 것을 창의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예, 버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럼 창의적인 사고가 대충 뭐 어떤 식인 건지는 감을 잡았죠. 그러면 앞으로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를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잘 길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등학교 때 어떠한 준비를 해야 이러한 창의적인 사고를 잘 기를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께서 6가지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읽어보면 기존의 것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 본질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끊임없이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열린 공간, 다양한 환경을 접해야 한다. 잠을 잘 자야 한다. 아하, 이건 좀 신기하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역경, 실수, 결점을 극복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6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기존의 것을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함.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버스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스의 앞을 알려면 버스를 알아야 되죠. 버스를 모르고서는 버스의 앞을 모르죠. 그냥 이게
네모와 창문과 동그라미 바퀴 이것만 보고서는 이게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알려면은 버스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버스의 출입문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창의적인 사고는 새로운 것, 기존에 있는 것에서 달라진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 정의를 보면, 앞 정의 다시 볼까요? 저기 보면 기존의 것, 뭐 새로운 것, 기존에서 뭔가 달라진 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네. 따라서 우리가 창의성 하면은 갑자기 뭔가 뿅 하고 나타나는 생각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절대 창의성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전에 뭔가 있어야 창의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자꾸 새로운 거 뭐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존에 무엇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꼼꼼하게 많이 아는 학생일수록 그것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겠죠. 쉽게 달라지게 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보다 쉽게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동아리 시간이나 아니면 특별 수업 시간에는 우리 반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새로운 거 생각해봐라, 새로운 거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 많이 찾아온나 이러한 관찰 수업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만 이렇게 수업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대학원에서도 혹은 대학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학에서 수업할 때에 교수님들이 창의성 수업할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때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마우스 하나를 교수님께서 들더니만은 야, 이 마우스에 대해서 200가지 적어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200가지 여러분들 적을 수 있나요?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볼펜 하나 딱 들고 이것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관찰해서 이것의 특징 200개를 적을 수 있겠습니까? 예. 200개까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꼼꼼하게 관찰을 하는 능력을 길러보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많이 정확하게 관찰할수록 그것을 바꾸기가 쉽다라는 것. 예. 그러면은 그런 능력이 잘 길러진 학생들은 창의성이 잘 길러지겠죠. 이해됐나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질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살면서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아보면 좀 깨달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는 항상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불변인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면 그에 따른 형태를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으니까 창의성이 당연히 발휘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 어떤 상위권 대학에 시각 디자인과 미대의 미술대학의 시각 디자인과의 입시 문제를 선생님께서 잠깐 이제 옛날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그냥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의자를 그리시오야. 의자를 그리시오인데 여러분들은 좀 무슨 생각합니까 지금? 시각 디자인과의 입시 그 문제가 의자를 그리시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그릴까? 뭐 하여튼 뭐 무슨 뭐 벤치를 그릴까? 뭐 긴 의자를 그릴까? 짧은 의자를 그릴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예. 그 대학에 1등으로 들어가는 학생은 무엇을 그렸냐면은 예. 제가 좀 그릴 좀 미대가 아니어서 그리기 힘든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왜 이게 1등인가요? 왜 이런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사람이 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까요?
예, 의자의 본질을 생각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자의 본질은 편안함입니다. 아기의 의자는 어머니라는 거죠. 아기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의자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우리 벤치가 아니라, 아니면 무슨 이렇게 책상에 있던 의자가 아니라 바로 아기에 있어서의 의자는 어머니라는 거.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의자의 본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자의 본질인 편안함을 생각하면 그 형태는 다양해지죠. 벤치가 긴 의자도 될 수 있고, 작은 의자도 될 수 있고, 뭐 1인용 의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겠죠. 좀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의 본질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다면은, 본질만 맞다면 그에 따른 형태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좀 더 본질에 맞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을 알 수 없으면은 다르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고 싶은 학생이라면은 자꾸 그것의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세 번째. 아, 요거는 잠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끊임없이 소통하라. 소통. 예. 소통이란 말은 이제 많은데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다른 사람과 계속 의견을 나누란 얘기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토론하는 겁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누구나 생각은 합니다. 뭐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도 창의적인 사람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진정한 창의적인 사고로 이 생각 정말 괜찮네 라는 진정한 창의적인 사고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예, 이것이 반드시 중요합니다. 정교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 선생님께서도 나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이게 창의적인 어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요. 많이 하는데 뭐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하죠. 많은 사람, 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은 예, 뭔가 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인 것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그래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만 가지고 뭔가 추진하면은 뭔가 이렇게 실패할 확률이 높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든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혹은 이제 뭐 본인 스스로라도 이렇게 더 정교화시켜서 이 생각에 다른 생각을 추가해서 고칠 거 고치고 수정 작업을 해서 일을 추진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선생님 경험도 경험이지만은, 창조하는 뇌, 데이비드 이글먼이 지은 창조하는 뇌, 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다큐의 창의적인 뇌의 비밀 이런 이제 동영상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으면 창조하는 뇌 책을 이렇게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으니까 창조하는 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다큐를 읽어보면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어, 우리가 생각한 것들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조건 다 그것이 창의적인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갈고 닦아야 진정 창의적인 사고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 네 번째. 어, 열린 공간, 다양한 환경을 접해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뭐 최근에 뭐 이제 많이 얘기한 것들이 아니라 아마 오래 전부터 우리가 창의성을 기르려면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주변 환경이 좀 더 창의적이게 되어야 된다. 주변 환경이 좀 더 다양해야 된다. 좀 더 이렇게 어떤 창조적인 어떤 좀 색다른 어떤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접했을 겁니다. 창의성 자체가 원래 그러하니까 이러한 창의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 어, 이와 관련된 책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최근에 읽은 리더십에 대한 책인데요. 뭐 이제 창의성에 대한 내용들이 뭐 여러 책에도 있지만 선생님이 최근에 읽은 책 요거를 보면은 유명하신 김경일 교수님의 그 심리학 교수님인 김경일 교수님의 이끌지 말고 따르게 하라라는 요 책에도 보면은 열린 공간이 어, 자, 열린 공간이 우리에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을 자주 접해 봄으로써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뭐 막 이제 영어 공부를 합니다.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뭐 어떤 이제 뭐 어떤 생물학의 어떤 과학의 어떤 지식을 막 외울 때에는 그런 어떤 창의성보다도 좀 더 기억력 쪽의 관련을 짓기 위해서는 어, 오히려 갇힌 환경이 반대로 갇힌 환경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는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 열린 공간이 중요하지만 오히려 뭘 이제 암기하거나 어떤 이렇게 뭐 시험 문제를 푸는 어떤 공부를 할 때에는 예, 이렇게 갇힌 환경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영어 단어를 외운다거나 어떤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뭐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뭐 독서실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도서관 갔다가 뭐 교실 갔다가 하지 말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떤 딱 갖춰진 환경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거나 활동적인 수업을 할 때에는 그런 창의성이 필요한 활동을 할 때에는 좀 더 다양한 환경을 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왔네요. 다섯 번째, 잠을 잘 자야 한다. 이게 무슨 말,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자, 최근에 뇌공학이 많이 발달되면서 잠, 뇌 이런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렘 수면은 들어봤죠? Rapid Eye Movement. 우리가 자는 동안 눈이 바라락 이렇게 좌우로 떨리는 그런 렘 수면을 하는데요. 이 렘 수면 동안 어, 뇌 가소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가소성은 좀 뇌 가소성은 어려운 용어인데요. 시냅스도 아직 여러분들 고 1학년이니까 잘 뭐나 어, 모르는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은 뇌 시냅스의 가소성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신경 세포 하나하나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 세포와 뇌신경 세포 사이의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학습적인 내용, 기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상호작용의 연결이 시냅스이고 이것이 가소적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렘 수면 동안 우리의 이러한 이 뇌의 상호작용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렘 수면을 잘 하면 좀 더 변화된 다양한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증진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 또한 선생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읽은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예, 잠에 대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주 좋은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매슈 워커가 지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요 책을 읽어보면 잠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새롭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다 써 있는데요. 우리가 렘 수면하는 동안 기억력도 향상되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창의성,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상상, 예, 다른 생각하는 능력도 증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봐도 쉽게 생각해봐도 렘 수면 동안 꿈을 꾸거든요. 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버라이어티하죠. 정말 우리 이제 현실과는 많이 다르죠. 예, 렘 수면 동안 그러한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러한 렘 수면을 많이 하는 동안 창의성이 증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렘 수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을 푹 잘 자야 합니다. 뭐 조금 더 추가로 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냥 쪽잠은 렘 수면이 얼마 안 됩니다. 몇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쪽잠보다는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에서 예,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9시간, 10시간 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많이 자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잠을 잘 때에 렘 수면이 40분 이상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푹 잘 자는 것이 학습에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건 오늘 처음 알았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께서 그냥 하나 그냥 추가를 해본 건데요.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일을 추진해보고 할 때에도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 그냥 뭔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 창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고 다른 생각 다른 시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좀 보수적으로 그냥 있던 그대로 쭉 가기가 쉽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은 더더욱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사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역경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가 점점 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예, 오늘은 창의성이 무엇인지, 창의적인 사고가 무엇인지 한번 봤고요. 이 사고를 이제 앞으로 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봤습니다. 6가지를 이렇게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다 훌륭한 인재가 되고 싶죠? 다 꿈이 있을 겁니다. 꼭 훌륭한 인재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창의적 사고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고등학교 생활부터 해서 앞으로 마찬가지지만 우리 고등학교 생활 동안 이러한 6가지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생각해보고 이러한 것을 잘 훈련해서 창의적인 훌륭한 인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의성, 요즘 로봇,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창의성을 가진 인공지능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림 그리는 로봇, 음악 만드는 로봇, 뭐 그런 인공지능 이렇게 지금 벌써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앞에서 배웠죠? 네. 자, 네. 자, 이 6가지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예, 그 인공지능은 당연히, 예, 반드시 창의성을 나타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잠을 잘 자야 한다는 것은 선생님 생각에는 뭐 로봇이라고 친다면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간에 어, 요 1, 2, 3, 4, 5, 6번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로봇에게 좀 적용할 수 있다면 알고리즘으로 예,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선생님 생각에도 창의적인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았나요? 예, 뭔가 이제 느낌이 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창의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고등학교 생활부터 해서 앞으로 쭉 영원히 우리 살아가는 동안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예. 혹시 선생님의 어떤 얘기가 좀 더 이렇게 이해 안 되다거나 아니면 혹시 이제 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더 듣고 싶다거나 선생님과 좀 더 상담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정보실에 있는 선생님을 찾아오면 뭐 아까 얘기했던 꿈에 대해서 뭐 그다음에 창의성에 대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임지 심리학이라든가 진화 심리학 그다음에 뇌과학 이쪽으로 선생님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볼게요.